안녕하세요. 책 읽는 아줌마, 엔다줌마입니다. 오늘도 김성호 작가님의 6일 약국 갑시다를 낭독해 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귀한 깨달음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지는 약사라예, 박사 아니라예. 마사는 바닷가다. 사진이나 TV 화면에 비치는 바닷가는 훌쩍 떠나고 싶다는 생각을 심어줄 만큼 멋진 풍경을 자랑한다. 하지만 바닷가 근처의 아낙네들의 삶은 그리 평온치 않다. 생선을 다듬는 손 하나에 가족의 생계가 걸려 있을 때는 더욱 그렇다. 그녀들의 손은 어시장 좌판에서 생선의 배를 따고 내장을 갈라 자식을 길러낸 위대한 것이지만 거북이 등껍질만큼이나 딱딱하게 베인 굳은 살은 보는 이의 마음을 안타깝게 한다. 할머니들은 더욱 그랬다. 노점상으로 평생을 보낸 사람들의 몸은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 불러도 좋을 정도였다. 그럼에도 돈이 아까운 마음에 약 하나 제대로 못 사자셨다. 그저들은 해질 무렵이면 삶의 무게만큼이나 뜨거운 바다의 노을을 등지고 집으로 돌아갔다. 나는 가끔 그 뒷모습에서 너무도 거룩하여 함부로 입에 담을 수 없는 생존이라는 그림자를 발견하곤 했다. 할매여, 할매여, 오늘 많이 팔았는겨. 나는 약국 앞을 지나가는 할머니들이 보이면 문을 열고 나가 인사를 건넸다. 그런데 오랜 시간 어시장에서 일하신 분들에게는 아무리 씻어도 벗겨낼 수 없는 바다의 짠내가 배어있다. 장사를 끝내고 돌아오는 오후에는 생선의 비린내까지 겹쳐 더욱 심했다. 그런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어르신들은 약국 안으로 들어오기를 꺼려했다. 때문에 내가 뛰어나가 손을 잡고 안부를 물은 것이다. 아이고 박사님 손 더럽심더. 더럽긴요 할매요. 그리고 지는 박사 아니라 약사입니다. 박사 아니라 예? 그런데 신경통은 좀 어떠신겨? 그럴 때면 어르신들은 내 손등을 쓰다듬으며 말씀하셨다. 아이고 우리 약사님 같은 분이 박사를 해야지 누가 박사를 하는겨? 형편이 어려워 대학원 문턱도 밟아보지 못한 나에게 그분들은 서슴없이 박사라고 불러주셨다. 지위 고하와 빈부격차를 막론하고 사람을 섬긴 나의 마음을 알아주신 것이다. 물질적으로 풍요한 사람들은 어디를 가도 대접을 받는다. 대접을 받는 것이 생활화된 사람들은 웬만한 정성에는 감동받지 않는다. 오히려 대접의 양이 적다며 화를 내기 일쑤다. 부자인 사람보다 가난한 사람일수록 작은 것에 감동한다. 지위가 높은 사람보다 낮은 사람들일수록 감동의 폭이 크다. 나는 물질적으로 줄 것이 없어 친절과 존경을 주었다. 그러다 넉넉지 않은 그들 또한 내게 뭐라도 주고 싶어 했다. 하지만 그 사람들 역시 내게 줄 것이 없었다. 그럴 때면 친척이나 지인을 데리고 와서 고마움을 표했다. 그리고 월급날만 되면 어김없이 약국을 찾았다. 자신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형편이 빠듯하니 급여일을 기다렸다 온 것이다. 당시 매월 25일은 각 가정과 약국의 잔칫날 같았다. 그때 신용카드가 있었다면 나는 속된 말로 떼부자가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어느 해인가 동네 사람들끼리 뜻을 모아 체육대회를 열었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두 어울려 즐기는 마을 잔칫날이었다. 그런데 그날 내 생애 최고의 선물을 받았다. 제1회 교방동민이 주는 상. 그 후 교방동에서 10여 년을 더 살았지만 제2, 제3의 상은 없었다. 이웃들이 나에게 주려고 특별히 만든 상이었던 것이다.
나는 20여 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이만큼 가치 있는 상을 받아보지 못했다. 마음의 상을 받았기 때문이다. 당시 나와 아내는 부상으로 은수저 세트를 받았다. 우리 부부는 지금까지도 이것을 사용한다. 그 후 많은 은수저를 선물 받았지만 이보다 귀한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2개 뿌리고 1개 거두기. 한자리에서 오랜 시간 동안 약국을 경영하다 보니 단골 손님이 이사가는 일이 수시로 발생했다. 계산해보니 해마다 20%가량의 손님들이 이사를 가는 것 같았다. 나는 손님이 이사가는 것이 그렇게 안타까울 수가 없었다. 그간에 쌓인 정도 정이지만 닦아놓은 미천이 사라지는 것이 아까웠기 때문이다. 단골로 만들기 위해 쏟은 정성이 아쉬워 남몰래 고민할 정도였다. 그런데 어느 날 처음 보는 사람이 약을 사러 왔다. 요 앞에 새로 이사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전에 살던 양반이 꼭 6일 약국을 이용해야 한다고 신신당부를 하고 갔다 안 합니까? 몸도 찌뿌드드하고 우리 약사님 얼마나 미남인가 보러 왔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났다. 기존 손님이 이사를 하는 그 정신없는 와중에도 약국을 인수인계 해주고 간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먼 곳으로 이사간 손님 중에서도 급한 약품은 동네 약국을 이용하고 고가의 약품이나 상비약은 일부러 나를 찾아와 마련해 가곤 했다. 때로는 손님의 질문에 성심성의를 다한 대답은 물론이고 장시간 상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알겠다고 그냥 돌아서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럴 때마다 나의 노력이 허공으로 날아간 것 같아 얼마나 허무했는지 모른다. 그 손님에게 참으로 서운한 생각이 들 때가 잦았다. 그런데 며칠 뒤 그들은 내가 권해준 약을 사러 왔다며 다시 약국을 찾곤 했다. 그리고는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이 고마웠다며 감사한 마음을 전해왔다. 그런 손님을 맞을 때면 나의 짧은 생각이 부끄러웠다. 빨리 돈을 벌어야 한다는 조급함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것에만 연연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손님을 사람이 아닌 돈으로 보았던 모양이다. 나의 어리석음을 후회하며 틈나는 대로 기회 닿는 대로 약품의 구매 여부와 상관없이 손님들에게 정성을 다해 친절과 성의를 나누었다. 나는 이런 일들을 계기로 더욱더 손님을 돈이 아닌 사람으로 대하게 되었다. 아마도 처음부터 장사가 잘 됐다면 고객, 정성, 친절, 나눔, 정 따위는 생각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저 내가 잘나서 복이 많아서 능력이 좋아서라며 자만에 빠졌을 수도 있다. 하지만 어렵고 힘든 시간이 있었기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고 고객 한 사람이 가진 엄청난 힘도 깨닫게 되었다. 매일매일 정성껏 씨앗을 뿌리다 보면 오늘 거두는 열매도 있고 내일 거두는 열매도 있게 마련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씨앗을 뿌리는 것이다. 매일 2개의 씨앗을 뿌리고 하나의 열매를 거두면 점점 수확은 늘어나게 될 것이다. 예전에 뿌려두었던 씨앗의 열매를 거두는 일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씨앗 1개를 뿌리고 하나의 열매를 거두거나 반 개를 뿌리고 하나를 거두는 욕심을 부리면 금방 바닥이 드러나고 다시는 수확을 할 수 없다. 이는 영업이나 마케팅 등 대인관계에서 공통으로 적용되는 황금률이다. 지금까지 김성호 작가님의 6일 약국 갑시다를 낭독해 보았습니다. 엔다줌마였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날 되십시오, 여러분. 고맙습니다. 행복하세요.